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현대 교육과정의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타일러에 관련된 타일러, 그 다음에 블룸, 그리고 브루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커리큘럼이라는 용어가 처음 들어왔던 그 시대에 그 다음에 배경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타일러의 교육과정은 교수학습과 연관되어서 최초로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타일러의 교육과정은 역시 교육과정이 순환되는 과정에서 교육 목표가 우선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룸은 그 타일러의 그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타일러의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 목표를 어, 분류하고 상세화해서 교육 목표 분류학이라는 이론을 그 발표하면서 교육 목표를 인지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대 교육 과정의 획기적인 전환이었고, 또 그 어쨌든 지구촌의 지식의 층을 한 단계 높이게 된 계기가 되었던 우주홀 회의에서의 그 브루너 중심의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이점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차이점은 타일러나 브룸은 이제 커리큘럼이라는 용어를 썼다면 브루너에서는 프로세스라는 표현을 썼다. 그래서 브루너는 교육의 과정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타일러는 커리큘럼이라는 용어를 썼죠. 물론 이제 약간의 표현의 차이기는 있긴 하지만 이게 교수학습에서는 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체 측면에서는 함께 혼용해서 융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제 교육과정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정의할 건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년의 계획된 목표와 수행이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과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단정적으로 혹은 가장 그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때 표현되는 이야기입니다. 1년의 계획된 목표, 계획된 목표. 그리고 그거를 수행하는 방식에 관련된 것이 바로 교육과정이다. 두 번째는 의도한 목적을 구현하는 내용과 방법이다. 의도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과 방법이다. 교수학습 전략이나 교수학습 방법에 관련된 뭐 그 의도를 많이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 발전의 약속이다. 이렇게 교육과정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한 개인으로부터 집단,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약속이 교육과정이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범위로 표현할 때 다양한 문화 생산의 행동 양식이다. 이렇게 교육과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육과정을 정의할 때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물론 이제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학자나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교육과정을 얼마든지 또 확장해서, 얼마든지 명시적으로, 얼마든지 또 이렇게 수렴적으로, 확산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도 교육과정을 표현하기도 하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교육과정을 정의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교육과정을 정의했을 때 실제로 교육과정이 실행되고 수행되는 과정, 그 교육과정이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이 정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육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현대 교육 과정에 관련된 그 인물들을 얘기하고 간단한 이론들을 말씀드리면서 교육 과정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수준의 법제화된 문서이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쭉 하위로 내려오면 선생님, 교사의 교육과정으로 범위가 좁혀질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의 말과 행동이 하나의 교육과정이다. 선생님이 수업을 운영하는 한 차시가 바로 선생님의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전에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안하실 때, 또 과정중심 평가를 할 때도 그것도 하나의 교육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다면 여기 1년에 계획된 목표와 수행을 교육과정으로 보고 의도한 목적을 구현하는 내용과 방법이 교육과정의 정의다.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하나의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의도하는 목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국가가 국민들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계획된 목표와 그런 목적들을 구현하는 그 내용과 방법들이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으로 표현됐을 때 그것은 개인의 성장일 수도 있으며 공동체 발전의 약속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 발전의 약속이라는 건 커다란 집단으로 봤을 땐 하나의 문화를 생산하는 행동 양식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자, 교육과정을 한번 자세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국가라는 거대한 집단에서의 교육과정을 큰 범위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운영하는 한 학급 내에서의 교육과정을 생각하면 그 학급 안에 있는 구성원의 학생 하나에게 적용되는 일련의 계획된 목표와 수행이기도 하고 그 학생 하나하나에 맞춰진 수준에 맞는 개개인 학생 개성과 특성에 맞는 그런 의도한 목적에 구현한 내용과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선생님께서 맡아서 운영하시는 그 학급에 소속된 한 학생 하나하나의 성장과 선생님이 맡아서 운영하시는 그 학급 공동체 발전의 약속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교육과정이. 결국 선생님께서 맡아서 운영하시는 그 학급과 그 학생의 문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산하는 행동 양식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교육과정은요, 우리가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생각하면, 이야, 이건 정말 이건 대단한 계획이고, 대단한, 기획이다.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해야만 되겠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교육과정이 잘못된, 의도하지 않은, 또 제가 이 교육과정을 얘기할 때 좋은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좋은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물론 우리가 이 교직 실무에서 교사라는 표현은 좋은 의미의 교사입니다. 좋은 의미의 교육과정이고 좋은 의미의 교육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 과정이라는 게 제가 그 맨 첫 시간에 우리가 교직 사회를 얘기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교직 사회라는 게 공교육 교직 사회도 있고 사교육 교직 사회도 있고 지역 사회 교직 사회도 있고 직장 교직 사회도 있고 세계 시민의 교직 사회도 교직 사회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교사라는 표현이 우리가 공교육에서 좋은 표현으로 교사를 쓰기 때문에 좋은 교육 과정을 의도하는 건데, 만일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화, 다른 국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할 수 없는 국가나 그런 문화나 그런 집단에서 그들이 속해 있는 개인의 공동체에 적용하는 좋지 않은 일련의 계획된 목표와 수행, 사악한 목적을 구현하는 내용과 방법, 맹목적이고 맹목적이고 교육적이지 않은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 그리고 질적으로 매우 열악한 문화와 좋지 않은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교육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면 이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정말 무서운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끔 연수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선생님, 유능한 선생님은 그 선생님의 교육과정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한눈에. 우리가 교육과정 그러면은 교육부에서 나오는 그 두꺼운 책의 교육과정을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교육과정이라는 건 말이죠. 교육과정이라는 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개인의 선생님 교사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입니다. 선생님 자체가 교육과정입니다. 선생님의 언어와 선생님의 행동, 선생님의 사고, 선생님의 이념,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교육과정입니다. 그런 선생님의 좋은 생각과 이념과 선생님의 의도들이 선생님의 교실에서 선생님의 학생들에게 적용됐을 때 학생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 발전이 이루어지고 학생 문화가 창의적으로 생산적으로 발현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의 계획된 목표와 수행, 선생님의 의도한 목적을 구현하는 그 교수학습 내용과 전략과 방법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에서 시작의 말밑 그 서두에 좋은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자, 그럼 교육과정은 그러면 어떤 범주로 봐야 되는지 한번 요걸 표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타일러 생각하시고, 타일러 현대교육과정에 타일러 나왔습니다. 타일러가 그 연구한 분야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이었어요. 교육과정 교수학습. 그러면서 타일러가 뭐라고 했죠? 타일러 뭐라고 했습니까? 교육 목표는 교육과정의 순환 과정에서 가장 먼저 결정되어야 된다. 교육과정의 순환 과정에서 가장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보세요.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교육과정을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좋은 교수학습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타일러가 한 말이 이 얘기입니다. 타일러가. 그래서 학교는 어떤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해야 되는가, 이렇게. 교육 목표가 됐어요. 이걸 달성하고자 노력해야 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경험이 제공될 수 있는가, 어떤 교수학습 방법이 제공될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일러의 얘기를 보면 이 타일러의 연구 이 저서가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을 타일러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교육 목표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뭐죠? 교육과정, 좋은 교육과정이 설계가 돼야 되고 그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수행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의 범주를 보면 제일 먼저 교육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이라는 게 수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이 수립이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죠? 교수학습 방법과 전략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 내용을 구성하고 그 교육 과정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이 잘 됐을 때 과연 이 교육 목표는 잘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어떻게 하는 거죠? 그 평가하는 거죠.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평가를 해서 잘 된 게 있으면 더 발전적으로 나가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 보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타일러의 얘기 그대로 나온 겁니다. 교육 목표 나오죠? 자, 교육 목표 다음에 뭐라 그랬죠? 교육 과정이었죠? 교육 과정 다음에 뭐였죠? 교육 경험, 교수 학습 있죠? 교수 학습 다음에 위의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뭐죠? 교육 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의 범주를 보면 제일 중심에는 교육 목표, 그리고 교육 과정이 있고 교수 학습이 있고 교육 평가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국가 수준.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디로 나가야 될 게 어떻게 돼? 교육 과정으로 세우잖아요. 국민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2015 개정 교육 과정 뭐죠? 역량 중심 교육 6개 핵심 역량. 협업 역량, 문화향유 역량, 의사소통 역량, 정보통신 역량. 이렇게 역량 중심의 교육 목표를 개정 교육 과정의 목표를 아젠다를 세우잖아요. 그 다음 뭐죠? 교육 목표. 국가가 나아갈 방향으로 국민들을 교육해야 될 그 교육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을 편성하잖아요. 교육 과정이 다 편성된다면 이걸 실행하려면 뭐예요? 교수 학습이 있잖아요. 교수 학습 방법. 프로젝트 학습도 하고, 직접 교수 학습도 하고, 수많은 좋은 교수 학습 방법을 동원해서 교육 과정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끝난다면 뭐예요? 평가하잖아요. 매년도 학생 평가, 교과 평가, 국민 소양 평가, 교양 평가를 해서 그 교육 목표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수정 보완하고 다 모아서 차기년도 또 교육 목표를 세우고 교육 과정을 수립하잖아요. 2022년도 국가 교육 과정이 만들어진 게 이런 겁니다. 이거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뿐만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교과 교육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맡고 있는 학급의 교육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학급의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의 그 한 차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차시. 선생님 만약에 영어를 한다. 영어 수업에서 인사말을 나누는 것이 이 차시 수업 목표다. 그럼 교육 목표를 친구와 함께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눌 수 있다. 이게 교육 목표다.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수업안을 구성해야 되겠잖아요. 교육과정이 바로 선생님의 지도안입니다. 지도안. 선생님이 지도안을 짜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 단원이 있고 단원학습 목표가 있을 겁니다. 목표 세우고. 그러면 단원학습 목표인 다음에 도입전개. 저는 이제 공감, 소통, 내면화. 이런 이제 단계로 수업 지도안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 하세요? 그 수업안을 직접 교수법, 프로젝트 학습 교수법, 하브루타 이런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해서 수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뭘 하죠? 평가하시잖아요. 평가, 형성평가, 수행평가, 과정중심평가. 그런 다음에 이 수업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보고 이걸 다시 피드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과 선생님의 교사 교육 과정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과정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제가 좋은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좋은 선생님들은 그래서 좋은 능력 있는 교사는 교육 과정을 잘 이해하고 당연히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되고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구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다가 아니라
진정한 교육과정은 바로 선생님 자신이라는 거죠. 교사 교육과정이 가장 초석이 돼야 되고, 좋은 교사 교육과정이 바로 좋은 학생을 만들고 좋은 문화를 생산해내고 좋은 공동체를 육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그럴 때 선생님들이 이거 뭐 교육과정 하면 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뭐 학교 교육과정, 뭐 이거 이미 뭐 마련되어 있는 게 다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선생님들의 매 차시가 바로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육과정의 층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교육과정 층위. 그 용어는 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규범적 교육과정 있고, 실천적 교육과정 있고, 잠재적 교육과정 있습니다. 이게 이 얘기를 또 선생님들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교육과정이라는 전공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얘기지만, 뭐 그렇게 어렵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매일 수업하시는 선생님의 교육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규범적 교육과정 그러면 이제 문서화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들 교무실 가면 서고에 꽂혀 있는 교육부에서 나오는 거, 시도교육청에서 나오는 거, 두꺼운 책, 이걸 교육과정으로. 그것만이 아니죠. 제가 얘기했죠. 교육과정은 제일 큰 국가 수준 교육과정부터 교사형 교육과정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가교육과정이 있으면 그 밑에 그 지방자치가 된 이후로 시도교육과정이 또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위에 학교교육과정이 있고, 학교교육과정 안에 교과교육과정, 학년교육과정이 있고, 그리고 교사교육과정이 있잖아요. 선생님 학급의 교육과정, 선생님 그 단위 수업의 교육과정.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는 걸 규범적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크게 얘기하면 국가 수준의 교육부에서 나오는 뭐 2015 개정교육과정 두 권째 이게 이제 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의 교육과정은 뭐죠? 선생님 과목의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문서화되어 있는 거. 아니면 선생님이 별도로 학급을 위한 교육과정을 갖고 있다거나,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교과의 교육과정, 혹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학년의 그 학급에 관련된 교육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 다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소속 학교에 가시면, 학교 교육과정에 보면 다 있어요. 선생님 교과 학년. 이걸 규범적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실천적 교육과정은 뭘까요? 그러면 실천적 교육과정. 이건 뭐냐면, 문서로 되어 있는 것. 예를 들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목표가 기술이 되어 있어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문서로 되어 있어요. 또, 선생님이 이제 시범 수업, 공개 수업, 아니면 교생 실습 가서 실습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그럼 선생님 갖고 계신 수업 지도안이 있잖아요. 그 수업 지도안 뭐죠? 세안이 됐건 야간이 됐건 문서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규범적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육과정을 쭉 이제 내용을 구성했을 거 아닙니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선생님이 뭐 중국어과 한 차시 인사말 나누기 한 차시분 교생 실습 수업 지도안 짰어요. 그 수업 지도안이 규범적 교육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규범적 교육과정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선생님 목표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이나 활동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선생님의 교육과정이죠. 선생님 교과에 선생님이 지금 한 차시의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도안을 짜서 수업을 쭉 구성을 하고,
의도를 하고 수업을 하고 했어요. 했는데 선생님이 그 수업안을 기획해서 수업안을 구성한 다음에 수업 시간에 실제로 적용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계획된 그런 교육과정, 그러니까 일련의 계획들이 의도대로 그대로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학생들도 다 다르고 학생의 개성도 다르고 학생들 능력도 달라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수업을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 활동, 방법들이 도출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새로운 내용들, 활동들을 바로 실천적 교육과정이라는 거죠. 무지무지하게 많겠죠. 그런데 이 실천적 교육과정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실천적 교육과정은 규범적 교육과정보다 층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다음 이 잠재적 교육과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숨겨져 있는 겉으로 드러나 있진 않지만 이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과정 속에서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이나 방법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잠재적 교육과정은 어디서 드러나게 될까요? 실천적 교육과정에서 바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잠재적 교육과정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영향을 엄청납니다. 실천적 교육과정은 그때 그 방법이 막 드러나는데 이 잠재적 교육과정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 발전이어야죠. 아주 가능성 있고 이게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좋은 내용이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은 어마어마한 의의와 가치도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 과정이 잘못 구성되면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이 장기적으로 잘못 드러나게 되면 엄청나게 좋은 효과도 나올 수 있지만 엄청나게 반대의 역효과가 나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이게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숨겨져 있다가 사회가 변하는 내용 과정 속에서 이게 드러나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국가 수준이나 무슨 집단에서 교육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작은 선생님들 교사 교육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얘기할 때, 교육과정을 편성을 할 때 문서화되어 있는 규범 교육과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서화되어 있는 규범적 교육과정을 실제 단위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발현되는 내용들을 잘 수집하고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장기간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을 할 때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나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과 큰 차이가 없이 동일선상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을 이야기할 때 좋은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이게 장황하게 제가 그 교육과정의 정의와 이 교육과정의 정의, 일련의 계획된 목표와 수행, 의도한 목적을 구현한 내용과 방법,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 발전의 약속, 다양한 문화 생산의 행동 양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로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목표, 교육 과정의 칭의, 범주를 얘기할 때 가장 그 중심에는 교육 목표가 있고, 그 교육 목표를 실행하는 것이 바로 교육 과정이며, 이 교육 과정을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아주 좋은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동원한 후에 교육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나 안 이루어져 있나 하는 그런 교육 평가를 이룬 다음에 차기년도 차시 학습의 교육 과정을 편성해서 피드백에 적용하고 또 성공적인 더 나은 교육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 과정의 칭의를 여러분들이 문서화된 규범적 교육 과정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실제 교실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실천적 교육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잠재적 교육 과정, 의도하지 않은 교육 과정 내용들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러한 교육 과정 칭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좋은 교사의 교육 과정 문해력을 얘기하면서 실제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을 어떻게 구성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을 이렇게 실제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 과정을 쭉 보면서 이래서 이렇게 교육 과정이 구성됐구나. 학교 교육 과정서부터 교사의 교육 과정까지도 실제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